정부지원금 찾는 거요. 정부지원 찾는 게 어렵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올려져 있는 사이트는 있고요. 뭐 기업마당이나 뭐 K스타트업 이런 데 사이트들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매일 보셔야 돼요. 뉴스나 이런 것들을 시대에 흘러가는 거 어떻게 보나요? 물어봤을 때 뉴스를 매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루틴을 이 뉴스를 매일 아침에 보는 것처럼 오늘의 이런 정부 사업이나 오늘 나한테 적용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는 매일 보시면 좋고요. 그래야지 이제는 내가 낼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의 본인의 루틴부터 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뭐 온라인이 너무 발전됐으니까 너무 수월하게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은 보실 수 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은 하루에 1분만 보셔도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한 20억 이상을 받았고 사업에 대한 성장의 발판으로 계속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각자 이 공고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건 이메일로 내기도 하고요. 어떤 건 실제 시스템으로 신청해서 하기는 하는데 뭐 대학교 입시랑 똑같습니다. 어디는 가서 내기도 하고 어디는 그냥 온라인으로 내기도 하는 것처럼 똑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사업 계획서만 잘 쓰면 모두 다 내는 것들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원 사업만 하면 됩니다. 그 지원 사업 1년에 거의 10,000개 이상 나오고 정부 지원 금액만 거의 15조가 달아가니까 이 사업에서 1년에 10,000명 이상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본인이 뽑힐 수 있게끔 해나가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정부지원금은 일단은 빌려주는 거 아니냐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게 가장 많고요. 정부지원금은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주는 돈입니다.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안 받아? 이런 부분처럼 잘못된 지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브로커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입시 브로커처럼 정부지원 브로커들도 있는데 특히 정부지원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나중에 환수가 모두 되고요. 다 불법이기 때문에 꼭 하시면 안 되고 대표님이 써나가시는 연습을 하셔서 직접 나중에 발표까지 하셔야 되니까 꼭 직접 할 수 있게끔 연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정부지원금은 주는 돈인데 누가 먼저 연락을 해요. 정부지원금들은 대표님이 이걸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아 신청하신 분들은 너무 널렸습니다. 대표님들도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신청하는 것들을 해나가셔야 되니까 꼭 찾는 방법부터 신청하는 것까지 꼭 해보실 수 있게끔 해나가셔서 대표님의 창업지원금들을 꼭 받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들이 창업지원금을 제외한 여러 정부 예산들은 많이 줄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창업지원금들은 성장을 매번 합니다. 매번 좀 증액이 되고 있고 오히려 정말로 예산이 없음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파트인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기회의 장들을 꼭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창업지원금들을 잘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났던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들을 꼭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의 대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지원 제도들을 활용해서 수십 번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창업지원금들은 뭐 누가 먼저 접근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꼭 스스로 찾아가면서 해나가야 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꼭 할 수 있게끔 몸에 습관화를 시키고 그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아나갈 수 있게끔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나 이런 정보들을 주시는 내용들을 많이 보시면서 계속 습관화를 들여 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예시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부터 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7년차 미만의 대표님들까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아서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예비 창업자일 예비 창업 패키지로서 최대 1억, 초기 3년 미만 창업자한테 제공해주는 초기 창업 패키지 1억, 3년에서 7년 미만의 사업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도약 패키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있고 뭐 성장해 나가시는 스타트업들한테는 팁스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5억 이상의 또 지원금들도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정말 많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실 텐데 이 그들만의 리그의 시기대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표님의 사업의 성장에 점점 도움될 수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셔서 성장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은 뭐 국가 전체로 전국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요. 지자체별로도 정부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규모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나이나 제 성향 아니면 뭐 성별에 따라서도 제도해 주는 것도 또 따로따로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 지원금들을 받을 수 있고요. 본인들의 그 조건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조건들까지 좀 잘 보시면서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 뭐 다양한 이 기준들이 있는데요. 청년만 제도로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기준은 한 39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해서 제도화가 돼 있고 어떤 사업은 또 34세 미만만 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29세 미만도 하지만 보통 이런 기준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걸 기준을 보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원 사업을 고를 때는
보지 마세요. 낼 수 있는 거 다 내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야지 그 조건 되시는 것들은 다 내보시는 게 맞고, 왜냐하면 입시는 뭐 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하다지만 정부 지원 사업들은 선정되고 나서는 중복소외가 안 될 수 있지만 내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내보시는 게 맞고, 정말 도전하시는 대로 다 도전해 보시면 어쨌든 선정되는 대로 더 빠르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다 알려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1%도 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은 시도만 시작하더라도 1%의 사람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1%의 사람들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이제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전만 하셔도 1%의 사람이니까 꼭 도전하셔서 언젠가는 무조건 선정되게끔, 그리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선정되니까 끝까지 계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보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